과학에서 말하는 일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대한 의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또는 몸을 움직이거나 또는 고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 일이라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꼭 들어가는 게 요거예요. 힘이 작용했다는 것과 그 물체가 움직였다는 것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물체에 힘을 주면요, 그 물체는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동거리가 생기겠죠. 이때 이 두 값을 곱함으로써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요, 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힘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해준 일이 아니라 다른 영향을 받은 거지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힘 방향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벽을 열심히 밀고 있어요. 힘은 계속 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벽이 부서져서 밀려갔다면 일한 게 맞습니다만은 아무리 밀어도 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동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힘은 썼지만 넌 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컬링인데요. 요거 아마 온라인 학습할 때 영상 본 학생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 뒤에서 누군가가 한번 밀었어요. 밀은 다음부터 지금 현재는 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앞에 지금 닦고 있는 거, 이건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마찰을 줄여서 이 운동이, 이 물체의 원래 운동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지만 처음에는 힘 받았지만 현재는 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뭐예요? 자신의 원래 운동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힘이 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상황. 단 이 앞에서 미는 상황에서는 힘을 들인 거 맞고 일한 거 맞아요. 하지만 밀다가 손을 놨어요. 손을 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미끄러져 나갑니다. 일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요, 자전거를 열심히 탈 때 페달을 막 밟아요. 그때는 일한 거 맞아요. 내가 페달을 밟는 힘을 줬으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있어도 자전거는 자기의 원래 운동대로 쭉 밀려갑니다. 이것은 일한 게 아니에요. 자전거 혼자 간 거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엔 힘을 줬지만 지금 현재는 힘을 받지 않고 자신의 원래 운동만으로 가고 있어요. 처음 받은 힘을 운동만으로 가고 있다. 이때는 사람이 아무 힘을 들지 않았다 해서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말 했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움직이는데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게차가 물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게차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줍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들어 올려요. 그리고 지게차가 앞으로 가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쪽 방향은요, 공기의 저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혀 저항이 없이 간 거예요. 즉 이 지게차는 이 물체에다 해준 힘이라고는 들어올리는 힘밖에 없고 앞으로 갈 때는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으니까 아무 힘도 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용한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역시 일의 값을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갈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 1번 10분 동안 지나가는 차량의 수를 세야했다. 이거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물체를 움직였나요? 또는 무슨 힘을 들였나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학에서 아예 일이라고 쳐주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책가방을 들고 10m, 수평으로 10m 걸어왔다. 자, 사람은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가방을 들고, 좀 잘못 그랬네. 가방을 든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전혀 별개거든요. 즉 수직이에요. 이럴 때는 일의 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로예요, 제로. 0. 흔들 바위를 밀었더니 약간 움직였다. 자, 밀었더니 힘 줬고요. 움직였다. 약간이지만. 자, 이랬습니다. 오케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찰이 없어요. 누가 밀었단 말 없죠? 그러면 이전부터 이 물체는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자신의 원래 운동대로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처음 밀어준 거는 분명히 일이지만 현재는
밀은 다음 현상이에요. 그래서 등속, 속력도 일정합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원래 운동대로만 가니까 사람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다섯 번째, 엿기를 들고 10분 동안 서 있었다. 예, 엿기를 학생이 들고요. 우리 명준이가 엿기를 딱 들고 10분 동안 왜 이러냐 명준이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 올린 거는 일한 거 맞지만 지금 서 있는 자체는 이동거리가 없죠. 힘은 어느 방향으로 줘요?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 주지만 위쪽으로 더 올리거나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린 건 일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들어올린 다음에 현재는 가만히 있다예요. 그래서 이건 일한 거 아니니까 3번만 답입니다. 다음 문제요. 과학에서 일을 정의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의와 다릅니다. 다음 중 과학에서 정의한 일에 해당하는 건 뭐 아까 같은 문제네요. 산을 올라간다. 사람이 등산객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중력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얘는 몸도 위로 들어 올리고 있죠. 이거 이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 책상 위에 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요. 중력이 한 일이에요. 여기 있던 물체가 중력이란 힘을 받아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동 거리가 생겼어요. 따라서 일한 거 맞습니다. 3번 책가방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까 했었죠? 책가방을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이 사람 책가방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학생이 책가방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책가방을 윗방향으로만 힘을 주고 들고 있어요. 그냥 위아래로 물체가 움직였다 힘은 줬는데 움직였단 말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요. 힘은 줬지만 이동거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마찰이 없는 곳에 등속 운동한다. 자신의 원래 운동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힘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따라서 답이 1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똑같이 같은 말 나오네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다. 예, 이거 두레박에다가 윗방향으로 힘을 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중력 작용하잖아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물체를 들어 올렸다. 맞아요. 바닥에 있는 책을 책상에 올려놨다. 똑같은 현상이죠. 가방을 두고 계단을 올라갔다. 올라갔어요. 떨어지는 형광등을 잡고 있었다. 아, 힘은 좋네요. 하지만 움직였단 말이 없어요. 잡고 가만히 못 떨어지게 하고 있었어요. 이동거리가 없어요. 야구공을 위로 던졌다. 중력의 반대 방향에 힘을 줘서 위로 던졌다니까 얘는 이동거리, 이동했다는 뜻이고요. 위로 던졌으니까 힘을 줬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50N의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약 2m 높이까지에서 떨어뜨렸다.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자, 여러분 여기서 50N의 물체라고 했는데 50N의 의미가 뭘까요? 얘가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무게라고도 해요.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잠깐 바꿀게요. 따라서 이 물체를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중력은 힘이, 즉 중력 힘이 50N 작용해서 이동 거리가 2m나 됐어요. 아까 책상 높다 그죠? 그러면 일량 어떻게 계산해요?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힘은 50N이라는 힘을 중력이 썼고요. 사람은 이동거리가 2m가 되니까 100Nm인데 요거 단위가 이거랑 같은 단위라고 그랬죠? 줄.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나무 토막을 용수철 저울에 매달고 70cm 올렸는데요. 이때 저울의 눈금이 10이야. 10. 눈금이 10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저울이 10N 힘을 쓰고 있다 이 뜻입니다. 10N 힘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이 물체의 무게가 10N이다. 즉 이 물체의 중력이 10N 작용하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일량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은요. 어떻게 계산하지? 다시 볼까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요. 힘은 10N. 10N 썼다고 아예 나와 있죠. 문제에. 거리는요. 70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리 단위는 미터 단위예요. 이거 많이 틀려요. 센티미터니까 0.7m입니다. 따라서 7줄 요거죠. 3번입니다. 6번으로 갈까요? 어떤 물체에 10N의 힘을 주어 끌었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속 같은 힘으로 2m를 이동시켰을 때 이 물체의 마찰력은 몇 뉴턴이고 한일은 얼마냐. 우선 한일부터 계산. 일은 역시 똑같죠. 어떻게 해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힘은 아까 얼마 줬대요? 10N 줬대요. 이동거리 2m 같답니다. 따라서 20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후보에서 3번하고 5번이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찰력을 물어봤는데요. 아까 쌤이 앞에서 하기가 조금 힌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이 물체에 10N의 힘을 주었어요. 이 말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방해하는 힘이 10N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 물체를 지금 옆으로 움직였다면, 이 물체를 옆으로 움직이는데 10N이 쓰였다면 왜 10N이 쓰였겠습니까? 이 바닥면에서 이 물체가 못 가도록 옆쪽으로 방해하는 힘 10N. 즉 뭐가? 마찰력이 10N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찰력 또는 중력, 방해하는 힘만큼만 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들어올릴 때는 중력이 얼마인지를 아시면 들어올린 힘을 알 수 있고요. 옆으로 밀 때는 마찰력이 얼마인지 알면 옆으로 미는 힘을 알 수 있는 거죠. 답이 3번이네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실험대 위에서 물체를 용수철저울로 2m 끌어당길 때 저울의 눈금이 50N이었습니다. 한 일은 얼마일까요? 금방 한 말 똑같은 말입니다. 얘를요, 이 방향으로 끌어당기는데 50N의 힘이 들었대요. 그리고 얼마 같대요? 2m 이동시켰대요. 너무 쉽다, 그죠? 그러면 1의 양은요, 1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은요 50이라고 써있네요. 아예. 그죠? 그리고 거리는 2m 100줄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 물체가 작용하는 마찰력은 얼마일까요? 50N입니다. 50N의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50N의 힘이 들었다고 보는 거죠. 8번. 그래프는 마찰이 일정하지 않네요. 일정하지 않은 수평면을 물체를 끌어다닐 때 마찰력과 물체 이동거리. 그래프 참 거지 같다. 우선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약 8m까지는 마찰력이 얼마냐면 100이에요. 100. 자, 그러니까 8m는 얼마로 끌었어요? 8m는 마찰력이 100. 그 다음에 8에서 12까지 얼마? 약 4m. 4m는 마찰력이 5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8m는 마찰력이 100이니까 힘을 얼마 줘야 돼요? 100을 줘야 되죠. 마찰력이 100이니까. 따라서 처음에 8m는 그동안 한 일의 양은 얼마냐면 마찰력이 100이니까 힘도 100 줘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8m 끌었다. 두 번째, 8m에서부터 12m까지 약 4m죠. 이때 한 일의 양 얼마예요? 이때는 마찰력이 50이니까 힘도 50 줘야 돼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12 아니에요.
빼줘야 돼요.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죠? 4m예요. 4m. 요거는 800줄. 요거는 200줄. 총 합쳐서 1000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 보세요.